헬로 이종석 주식영어. 오늘은 2026년 3월 1일입니다. 어제 그 아침에 미국 그 이란 기준에서 아침 9시쯤에 2월 28일이 되겠죠. 드디어 그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테헤란 중심부를 어택트했습니다. 이 배경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미국이 이스라엘 이란 공격, 왜 갈등이 생기나. 이 이란을 일단 보면요, 수도는 테헤란이고요, 언어는 페르시아어라고 하고요, 면적은 1억 7,451 헥타르인데요. 이 헥타르라는 거는 만 제곱미터, 즉 10km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10제곱미터라는 거는 평방미터라고 그래서 가로 세로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우리나라는요, 한반도로 갈 때 보통 남한과 북한을 다 합했을 때 한반도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한 6만 헥타르 정도 되는데요. 22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이것의 절반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3만 헥타르니까 이란 면적이 얼마나 굉장히 몇 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면적이 한 이란은 세계 17이나 된다고 합니다. 인구는 1억이 좀 안 되고요. 위치는 왼쪽에 이라크가 있고요, 우측에 아프가니스탄. 지금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도 지금 보복전이 이루어지고 리테일리에이트 뭐 하고 있죠.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이 지금 영토, 거기도 영토, 결국은 영토적으로 분계선에 의해서 지금 계속 거기도 화약고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아무튼 이란은 이 중동 화약고의 중심부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왜 이게 지금 이 갈등, 컨플릭트가 생기냐 할 때 첫 번째가 핵 개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란 농축용. 근데 미국, 이스라엘은 이란의 이 핵 개발을 우려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3차 협상을까지 했죠, 제네바에서. 근데 결국은 지금 얘기 소리를 들어보면 이란은 본인들이 대충 예전에 그랬듯이 그냥 좀 안 하겠다, 뭐 묽게 하겠다, 이거는 뭐 핵을 개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저기에 쓰려고 하는 거라고 계속 하고 있고, 뭐 지금 미국에서는요, 아예 지금 만들어지는 뭐 300kg 정도 되는 그걸 아예 방출을 시켜라, 또는 실제로 정말 파괴를 해가지고 이 핵시설을 안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럴 의사가 있느냐 있는데, 결국은 3차 회담에서 계속 이란은 옛날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는 완전히 핵을 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결사항전의 의지를 버리다가 어제와 같은 거의 초토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또 네타냐후는요, 이 역시도 이번 기회에 본인이 혼자 갖고는 힘드니까,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가 또 이렇게 항공모함까지, 에브라임 뭐 항공모함까지 막 다 오면서 으름장을 놓으니까 땡큐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할 판인데 트럼프까지 도와주니까 실질적으로 네타냐후가 한 달 전, 2달 전부터 트럼프를 꼬셔대면서 이미 전쟁은 기정사실화 되었고 협상은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말까지 하면서 지금 네타냐후는 아주 그냥 지금 땡큐였죠. 그런 창국에서 항상 이란이 어쨌든 뭐 헤즈볼라 단체나 그런 데에서 항상 그런 것들 원조해주고 하다 보니까 위협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중동 내 대리 세력이라고 해서 이란은 방금 말씀드린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 지구의 무장 세력,
밀리턴트 연계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is assessed to be linked to 뭐뭐에 연계돼 있고 뭘 평가되고 있다 할 때 be assessed to be linked to 밀리턴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러한 경우로 이제 어제 전격적으로 전면적으로 full of war가 된 겁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요, 미국은 이란의 경제 제재를 지속해 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sanction against 이란. 그래서 이 against하고 on은요, on은 어떤 직접적인 그 접촉인 경우가 많고, against는 어떤 지금처럼 뭔가 추상적으로 뭔가 반대한다는 개념으로 대항한다는 개념으로 against를 많이 쓰죠. has continue, has 계속해서 지속해 왔다 할 때 has continues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은 이란 핵시설이나 군사시설을 공습할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해 왔던 겁니다. 무슨 핵시설 그럴 때는 facilities가 되겠죠. nuclear facility has repeatedly hint at the possibility of airstrike on Iran. 그래서 항상 암시를 주었어요. repeatedly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양측은 사이버 공격, 미사일 공격, 드론 공격 등 직접 간접적 충돌을 반복해 왔다는 거죠. 어디 쪽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은 물론 혼자 써도 되지만 지금 트럼프가 그러지 않아도 본인도 지금 나름의 여러 가지 입장으로 인해서 항공모함 2대까지 제너럴인지 항공모함까지 와서 해주니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이란에 대한 공격은 이란의 핵 미사일 인프라와 지도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appear to 무엇으로 보이는 거예요? appear to have target 이란. 지도부가 뭐냐면 리더십 뭐 이게 되겠죠. 이로 인해 중동 주요 공항, 항공 운항 차질과 대규모 폭발이 보고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떠한 차질이 이루어진다 그랬더니 disruption. 그래서 disruption은 파멸, 분열, 붕괴, 중단, 뭐죠? 동사형 원형은 disrupt, 뭐해서 방해하다, 지장을 주다 그런 때 쓸 수 있는 것이 disrupt가 이렇게 있죠. 미국은 왜 지금 하필이면 공격을 했을 때요. 트럼프가 이란 핵 미사일 위협을 즉각적 위험이라고 판단을 하고 규정하면서 선제적 타격, 즉 프리엠프티 성격으로 공격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공식 설명은 위협 제거 및 미국 안보다. 그래서 위협 제거라고 할 때는 threat elimination. 그래서 elimination. 뭘 제거한다 그럴 때는 elimination. 미국의 security 안보를 위한 것이다. 즉 어제 보니까요. 그 정밀 타격을 했다 그러는데요. 그거 보면 거기 어떻게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그 간부급 되는 우두머리 되는 집단들이 그 모인 곳 시간을 알게 돼 가지고 정밀 타격을 했다는 겁니다. 디테일하게. 그래서 심지어는 손자와 손녀, 딸, 아들까지 제거가 됐다는 여러 수뇌부들이 우두머리들이 제거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 정보 싸움은 대단합니다. 네. 이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거론됩니다. 지금 굳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는 몇 가지 이유가 거론된다는 거죠. 그래서 mentioned in this background, 이 배경에 몇 가지 이유가 mentioned 이렇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정치적 명분을 강화하기, 내부 정치적 명분을 강화하기 위한 거예요. It is to strengthen internal political justification, internal political justification. 마치 일본이 자기네들 좀 항상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뭐 어수선할 때는 심심하면 그 외부 external 그 외부 그 독도를
문제 삼고서 마치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들한테 쏟아지는 그 포화를 외부로 돌리는 그런 격인 거죠. 그래서 최소한 집토끼로 의기에는 강경 노선한테는 일부 지지층에게 호소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굳이 따지면은요, 계속 지금 나는 참 답답한 게 국민의힘 그 장동혁 취재를 해서 지금 당원들이 120만이 옛날 80만 90만에다가 지금 100만이 아니라 120만 가까이 해서 장동혁 체제로 가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냥 저기 한해 그 대표를 기준하면 이재명이가 됐던 정창영이 됐던 한번 뭔가 되면은 그 많은 180명 가까이 되는 인원들이 일사단결해서 하는데 100명 간신히 넘어가지고 뭘 서로 뭘 더 뜯어 먹겠다고 안달인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예요. 김문수 뭐 이건 데이터로 나오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그때 막 엄청나게 질 거라고 생각했던 김문수와 이재명 그래도 결국은 집토끼들을 좀 뭉치니까 불과 몇 프로밖에 차이 안 됐잖아요. 40 몇 프로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 다만 모아놔도 지방선거 이유도 남습니다. 뭘뭐이그 저기입니까? 그죠? 뭐 저기 뭐 서울 그 서울시장 그 오세훈 같은 경우도 자기가 그럴수록 자기가 좀 뭐 행정이나 이런 거로 좀 그 민주당을 대해서 정부를 대행해서 자꾸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어? 내부 총질을 하고 있고 그럼 국민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 잘났다고 하겠어요? 한심스럽다는 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런 걸 보십시오. 그러니까 한쪽은 어찌 됐든 아닌 사람들은 지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것처럼 트럼프가 머리가 똑똑한 거예요. 30%대 후반이지만 자기가 승리했던 그 기억이 있잖아요. 그럼 다시 그걸 도망가 있는 자기한테 실망한 그 집토끼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전쟁까지 불사하는데 국민의힘이라고 당 저기 국회의원 뽑아줬더니 강남에서 뽑아주고 뭐 송파에서 뽑아줬더니 기껏해서 그 제명된 한동훈한테 가가지고 헛짓거리나 하고 이렇게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다음에 뽑아주면 절대 안 됩니다. 참 좀 어떻게 국회의원식이나 되면서 서울시장이나 되면서 머리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두 번째로요. 이란의 핵 미사일 개발 지속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위한 거다. 결국은 이번 트럼프는요. 그 뭐 이란을 이렇게 해서 뭐 먹겠다는 뭐 영토를 뭐 푸틴처럼 뭐 영토를 먹겠다 이런 게 아니라 친미 정권을 수립해서 이란 그 국민들 지금 막 환호성 치는 국민들도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좀 경제를 다시 일궈낼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란 국민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6.25 전쟁 했때 잘 해서 어쨌든 이승만 정권 하에 그래서 잘 수시렸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자유민주 체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과의 조율된 대응,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 이스라엘 관계가 매우 밀접, very close해서 공동행동으로 위협 제거를 시도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네타냐후는 아마 트럼프에게 굉장히 좀 감사할 겁니다. It can be seen that eliminate threats through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하여튼 이게 세계대전으로 번질까 할 때요. 중동에서 직접적으로 나토, 즉 미국과 EU까지 포함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충돌하는 대규모 전쟁으로 즉각 확대 가능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만 갈등이 장기화 롱텀 되고 여타 동맹이 개입함으로써 하게 되면요, 이제 이미 이제 유가 급등은 우리 이제 화요일 날
이제 개장을 하는데요. 다행히 월요일 날 대체 휴일이라 조금은 완충이 될 거라고 보는지만 이게 하루 이틀로 끝날 일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유가 급등은 필연적인 것 같고요. 지금 심지어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라고 지금 봉쇄된 건 아니지만 통보가 가해지고 있다고 하죠. 두 번째로 글로벌 경제가 충격과 같은 일이 발생될 텐데요. 특히 그 호르무즈 항공주나 여행주 같은 것은 급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미국 그 주식에서는 유나이티드나 델타 항공 같은 것들이 되겠고요. 안전자산 매수 경향이 있겠죠. 채권과 금 같은 거죠. 다음 주 한국 시장에 우리 시점 볼 때는 당연히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압력이 있겠고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거다. 이게 변동성, 익스체인지 레이트가 발러털리티 발러털리 좀 어려워요. 발러털리티가 되겠습니다. 변동 이름 느낌도 그런 변동스러운네요, 그죠? 세 번째로 국채 금리 시장이 반응할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안전자산 선호가 있고 국채 금리가 좀그 오르락내리락 또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하나?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일희일비하지 않고요. 리스크 관리와 장기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어요. 주식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제일 안 좋은 게 불확실성, uncertainty가 되는데요. 그럴수록 어떻게 하지라고요? 일희일비하지 말라. is not so one-sided.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alternately happy and sad. 하루는 행복하고 금방 좋았다가 금방 슬퍼했다. alternately 왔다리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식도 이왕 그래서 자기 자손 여유 자금 갖고 하고 이왕이면은 장기 투자, 장기 전략을 롱텀 그 인베스트먼트가 개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나와 있잖아요. 일단은 그 전원주 그 탤런트만 꼭 그건 아직 극단적인 비유고요. 그렇게 해서 뭐 올라갈 수도 운 좋았으니까 올라가는 거지 막말로 그래갖고 10분질 토막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갖고 있다가 3분질 10분의 1 토막 돼봐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닌데 너무 그냥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팔고 좀 오르면 금방 팔고 멀어지면 또 못 팔고 막 또 그 뭐야 신용 매수하거나 그 뭡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하면은 결국 이자 나가지 주식은 떨어지지. 지금 심지어 이재명이가 집 팔아서 고가주택 팔아서 뭐 거의 말만 안 했지 주식에 투자하라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뭐 그 코스피 5천 되니까 뭐 코스닥 3천 간다고 하면서 부양책을 엄청 쓰고 있잖아요. 그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러면 심지어는 대출 받은 사람 떠나서 내가 진짜 20억짜리 집을 팔아서 뭐 전세를 살고 뭐 월세를 산다고 그래가지고 뭐 15억을 예를 들어 투자를 했는데 재수 없으면요 그 15억이 1억 5천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집이 갑자기 그냥 월세살이 계속 살아야 되고 그 200만 원, 300만 원 월세 또 내야 되고 참 됐다 합니다. 엊그저께 뉴스에 그 화제가 됐다 그러죠. 신혼 결혼할 사람이 그 결혼식 장비와 뭐 그 전세 보증금 한 3억을 틀어서 반반 1.5 1억 5천씩 SK 하이닉스 뭐 SK도 보니까 100만 원 넘게 주고 사고 뭐 삼성전자를 19만 얼마 샀는데 얼마 벌었다고 지금 좋아하는데요. 1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돈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주식은요. 자기가 3억이 있으면 뭐 적모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당장 안 쓸 돈 가지고 어떻게 해서 요령껏 불려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몰빵이라는 거냐? 몰빵은 순간적으로 뭐 저거 할 수 있지만요. 근데 그러니까 이놈의 정부가 지금 문제가 금방 뭐 안 하면 뭐 오히려 손해라는 듯한 게 그렇게 몰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내가 진짜 10,000원 있으면 1,000원 정도에 갖고 항상 이거는 뭐 1년이고 최소한 안 빼고 안 쓸 수 있는 그런 돈으로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물론 그렇죠. 자기가 뭐 20, 30년 뭐 경험이 있어서 정말 이게 어떻게든지 내가 손실 안 보고 잘 균형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은 내가 뭐라고 안 하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뒤늦게 뛰어들어서 꼭지점에서 꼭 그때가 보면은 이제 하향 곡선을 탈 때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지금 SK 100만 원 주고 샀다가 나중에 이제 한 1년, 한 2, 3년 후에 20만 원, 30만 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와서 얼마 주고 사셨어요? 증권 애널리스트한테 물어보면은 100만 원의 매수가입니다. 100주 샀습니다. 뭐 이런 슬픈 얘기를 하진 말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이 지금 내일 모레 긴장하시고 항상 주식은 좀 일일배하지 말고 장기 투자 개념으로 여윳돈 갖고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ee you later.